높이는 건 좀 이따 하세요. 예, 예. 예? 시험 나가겠습니다. 아, 그럼 빨리 갖다 오세요. 애들을 좀 푸는 게 낫지 않나? 그 밑에 종이를 하나 대셔야 돼요. 예. 그건 모르시네. 인식이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인식이 안 됐어요. 예. 지도자 모임이라 많이 모르십니다. 지도자 모임이? 단월도 많을까요? 끝나지 않았나 지금? 김옥경님 빠지고 양승선 빠지고 아, 신목교는 저기 명동에 천하와 김수진님? 정인호님 김수진 이게 있어요 혹시? 예. 그럼 안 되면 그냥 걸로 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있거든요. 아니, 거기 우리 사이트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인식이 잘 안 되는데 학교 이게 거는 인터넷이 되려는 거예요? 아니면 제 방에서 다운받아갖고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저도 USB 안 남아가지고. 제 USB가 목표 마음 성령 영상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만성 통증을 일치는 중년 여성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모형 이런 아니에요. 그 뭐예요? 이거를 한다고 했잖아. 여기다 하면 그냥 하나 나 아니요. 정해가지고. 안 되는데 한번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어느 중에 한 거예요. 아, 하나는 날라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음식 못한 거지? 다른 거. 이거를 또 활용해서 이거 그냥 이거는 뭐,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포인트. 용으로 이거 넘기는 거야. 아니 정확하기보다 어떤 이걸로도 되는 것도 있잖아. 근데 그거는 없더라고요 지금 아, 그러니까 하나 요만 들어가서. 그거를 용을 가지고 보시면 이건 손으로 그냥 정리하시는 거예요. 제하는 게 될까요? 손으로 제하는 게 돼. 저는 그렇게 해서 논문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알려주세요. 여기요. 이거 치료했다. 여기다가 왼쪽으로 찍으시면 돼요. 찾아서 앉아야 되니까 안 보여.
다운받아야 되나? 다운받는 거 아니야? 맞잖아. 저 화면에 올리면. 뽑아야 되나? 뽑아오시나? 아, 인식이 아니라 원래. 예. 마우스 주세요. 노트북이 지금 바이러스가 먹은 거 같아요. 요거 열면 되죠? 예. PPT. 예. 어디서 건가요? 예, 저 슬라이드 녹음하시죠? 슬라이드 쇼. 또 오시겠죠, 뭐. 자, 그러면은, 네, 불 껐는데, 아마 안 꺼지더라고요. 아, 자, 여러분들 다 가지고 오셨죠? 프린트 하시고. 논문 한 번씩 다 읽어보셨습니까? 자, 읽어보신 걸로 알고, 예. 자, 이승용님 그 준비한 거 한번 그 발표를 보겠습니다. 예. 요 키페이퍼는 제가 원래 이제 석사학위 때 하려고 준비했었던 거고요. 지금 한 5번 정도 읽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이걸 하려던 의미였었고 마침 하게 돼서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자, 제목은 한국형 마음챙김 명상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이 만성 통증에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그거 안 되고요. 그냥 그 마우스를 하고, 예, 그 레이저 포인트를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순서는 목차를 요약하고 두 번째로 장단점 분석을 해봤고 세 번째로 대안 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논문을 쓰려면 이제 추상적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쓸 것인가 연구를 좀 해야 되는데 만성 통증 완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이 뭐가 좋을까라고 한번 가설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프로그램이 많겠죠. 단합 명상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마음챙김 명상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선택한 거죠. 이건 좀 이따 보시고요. 자, 개념도 틀린데요. 여기 이제 독립변수고 여기 종속변수예요. 그래서 KMBSR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한국형 마음챙김 명상이 이렇게 요걸 통해서 우리가 무슨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만성 통증의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같이 세 가지 영역을 봤습니다. 심리적 반응하고 신체적 상태하고 또 하나는 신경생리적 반응. 이런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그걸 토대로 해서 가설을 한번 설정해 보았어요. 연구 가설을. 그래서 첫 번째 한국형 마음챙김, 요걸 살짝 말씀드리면 그 마음챙김 명상 원래 존 카바튼이라고 미국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요거에 대한 논문만 해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게 이제 병원하고 접목이 돼가지고 많은 임상 실험에서 쓰고 있고 많이 현실적으로 배우고 있고 그거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장현갑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 심리학과 교수 하시다가
지금 영남대학교로 계세요. 그래서 영남대학교에서 많은 박사들이 지금 배출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거를 이제 안상섭이라는 분이 그분 저예요. 지도를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처음에 우리가 논문을 보면 우리 원래 논문이요. 본 연구는 안상섭 박사 논문 2007년 8월 지도교수 장영갑의 바탕을 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안상섭이라는 사람을 찾아봤어요. 그 논문을 찾아봤더니 280여 배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 질적 연구더라고요. 질적 연구를 이렇게 추려가지고 양적 연구를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빼가지고 다 뭐 대충 봤거든요. 했더니 아주 자세히. 여기서 이제 그 단점을 지적했던 것부터 거기 보니까 자세히 읽어봤더니 다 돼 있더라고요. 자세하게. 제가 다시 한번 몇 번 더 읽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이제 논문을 읽으실 때 이런 게 보시면 이제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요 정도를 다시 역추적해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보면 더 자세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모님 것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게. 있어요. 그거는 원래 본래 거. 이렇게 자세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설 1, 한국형 마음챙김 명상이 만성 통증의 신체적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한국형 마음챙김 명상이 만성 통증의 정서 상태의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생리적, 생리적 체온, 맥박, 혈압 현상의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이다. 네 번째는 만성 통증의 신경생리, 뇌파 변화 현상에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설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그 대학원에서 할 때 그 뇌파 측정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보통 저도 사실 대학원에 온 그 동기는 뭐였었냐면 단학을 통해 제가 건강을 회복했는데 어떻게 하면 귀의 과학화, 귀를 한번 어떻게 한번 알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처음 온 거거든요. 그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이제 신경생리적이라든가 의학적이라든가 이런 게 바탕을 준다면 얼마나 영화가 많은 논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제가 착안을 했었고요. 이제 요약 연구 목적은 만성 통증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한국형 마음챙김 명상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거고요. 자, 연구 대상은 실험 집단이 있고 통제 집단이 있습니다. 실험 집단은 포항철강 공단에 근무하는 만성 통증 근로자 20명을 했고요. 통제 집단은 포항철강 공단에 근무하는 만성 통증 근로자 20명 이렇게 했고, 제가 그냥 더 바란다면 이따 뒤에 제안자도 나오겠지만 여기다 비교 집단이 하나 더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문해지 논문 훌륭한 논문이지만 굳이 따진다면 하나 더 비교 집단이 하나 정도 더 있다면 더 좋을 것이고요. 인원도 보니까 20명보다는 30 이상쯤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연구 절차는 한국형 마음챙김 명상은 2006년에 장영갑이라는 분이 개발하셨어요. 근골격계 질환의 만성 통증을 관리, 또 우리 플러스 인지적 효과. 이분이 원래 심리학과 교수세요. 그래서 심리학 퀴즈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거고 연구팀 이제 용어를 가지고 연구팀이 우리나라 실제에 맞게 재구성해가지고 점진적 근육 이완 훈련 플러스 호흡 프로그램까지 가미를 시켰어요. 미국에다 플러스. 자료 수집은 포항철강공단 근무하는 만성 통증 근로자로 자발적 참여자 모집을 했고요. 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했고, 프로그램 실시를 총 8주에 걸쳐서 했습니다. 주 2회씩 했고, 사후 관리는 주 2회 정도 3개월간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했고, 추수검사, 또 다른 말로 추후 검사라고 합니다. 자, 끝난 다음에 사후 검사하고 나서 다시 3개월 후에 추후 검사를 또 했고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 진행은 총 8주인데 2006년 3월 1일부터 4월 27일까지였고요. 총 8회인데 1회기에 주 2회. 한 회에 주 2회인데 1회에 1.5시간이니까 1회기가 3시간이에요. 3시간은 1시간 반씩 2번에 나눠서 하는 거고요. 이따 나오겠지만 한 번은 그 지도하는 분과 함께 이론 설명을 하고, 두 번째 날은 다시 반복하는, 복습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 2회 프로그램인데 퇴근 후에 강의와 실습 참여, 또 가정에서는 그대 두 번만 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가정에서 실습과 실습 일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고 주 2회 사후 관리로서 주
주 2회 1회당 2.5시간씩. 근데 8주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추후 검사하는 거거든요. 진행은 프로그램 연구자가 연구자가 있고 혈압 맥박 체온 검사는 조기 2명이 했고요. 누적 피드백은 연구자하고 뇌 분석사가 전문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뇌 분석사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만성 통증 환자를 위한 한국형 마음챙김 프로그램 이렇게 1회부터 8회까지 만성 통증을 가진 근로자를 위한 한국형 마음챙김 프로그램. 첫 번째 마음의 성질, 두 번째 행동 양상에서 존재 양상으로 이제 보드 스캔이라든가 마음챙김 걷기 명상. 책을 보면 장영갑 씨가 쓴 책도 많거든요. 그리고 존 카바친 쓴 것도 상하권 2권으로 돼 있고 저랑 한번 읽어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한국형으로 만든 거고요. 세 번째는 호흡의 힘, 마음챙김 호흡 명상 보드 스캔. 다음에 마음챙김 호흡이란 마음챙김 호흡 확장 실습하고 또 정자 명상도 있고요. 여기 다 그때 하는 겁니다. 1시간 반 동안. 특정한 의식 집중이 대상 없이 깨어있기, 정자 명상, 소리 듣기와 생각하기. 또 6회째는 마음챙김과 하타 요가. 자, 7번째는 점진적 이완법 실습. 자, 8번째는 점진전 이완법 및 응용 이완법 실습. 여기 우리 이 논문에는 저런 것도 안 그리는데 거기 원래 본 논문 280쪽짜리 봤더니 하타 요가 하는데 요가 다 그 그림까지 있고 이렇게 그 질문하고 그런 거 다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질적 형식으로 하나하나 다. 뭐 어떻게 저는 어떻게 뭐 느낀 거 있죠 우리. 그것도 다 일일이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측정 도구는 심리적 변이 검사는 SCL-90R이라는 건데요. 베로가티스라는 분이 개발한 것을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요분이 하셨고요. 한국 실제에 맞게 표준화했고 총 90문항 9개의 중상 소첩도 구성되어 있고 신체화, 강박증, 대인 민감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또 5점 리커드 척도로 척도도 보면 보통 최소한도 5점 이상 되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3점짜리라든가 그런 거 너무 좋다, 중간이 나쁘다, 그건 변별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자, 신체적 변인으로서는 단축형 맥딜 통증 질문지라는 걸 썼고, 자, 멜작이 개발한 스스로 통증 등급 측정하는 통증 질문서, 셀프예요. 자, 주관적 구두 통증 등급 0점부터 10점 있었고, 15개 단어군, 11개 감각 영역, 4개의 정서 영역, 또 MPQ의 시각 통증 등급과 현재 통증 강도를 추가했습니다. 또 신경 생리적 변인으로서는 혈압과 맥박과 체온 검사, 또 그저는 혈압과 맥박은 전자혈압계, 주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뭐 어떤 기계까지. 예, 그래야지 신빙성이 있으니까. 또 체온계, 비속형 전자체온계, 기속형도 있고 화해하는 것도 있는데 뭘로? 또 누리피드계, 뉴로하모니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프로그램이 있고 신경 생리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국정신과학연구소에서 개발된 것. 자뇌와 우뇌의 균형 및 각 뇌파의 미세한 정도를 측정했는데 측정 위치는 전두엽의 세 지점, 그걸 다 그려있거든요. 전두엽 옆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자료 분석은 독립표본 T검증. 자, 프로그램 실시자에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심리적, 신체적, 신경, 생리지표의 동일성을 점검했고요. 자, 믹스터 아노바, 혼합 별량 분석, 사전검사, 사후검사, 추수검사에서 측정한 심리적, 신체적, 신경, 생리 현상에 관한 평균 점수로 믹스터 아노바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효과 검증. 이게 보통 간단히 말씀드리면 T검증은 독립변수가 2개, 3개 이상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여기 적어보긴 했는데 이제 안코바 공분산 분석. 자, 사전 검사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 확보가 되지 않은 경우에 실시한다. 뭐냐면 처음에 출발할 때 가능한 대등한 조건이 되는데 출발부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통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동질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게 좀 미흡하다고 되어 있다고 앞에 보면 그런데 뇌파 자료 분석은 자, 상대 전력값하고 프리런스 값, 주파수 대역별 변화와 자뇌와 우뇌의 동시성의 변화 점검, 그런 그래프로 나중에 나타냈고요. 통계 분석은 이렇게 요걸로 했고요. SPSS 7.5 벌선으로.
자, 이제 연구 결과고요. 심리적 변인 통계 결과는 이렇게 보시면 알다시피 여기 이제 사전 검사, 그다음에 사후 검사, 추수 검사. 그리고 요건 이제 명상 집단이고요. 이쪽은 이제 통계 집단. 우리가 수련을 안 하는 분들, 이분들은 일단 사전이나 사후나 추수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이쪽에서는 명상 집단을 이렇게 보면은 일단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듯이 요거 하나만 빼놓고는 다 이렇게 많이 떨어진 좋은 거죠. 이렇게 심리적 안정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맥박 들면서 들고 이렇게 한눈에 딱 이제 그림표가 나타나죠. 자, 그리고 이제 신체 변인 통계 결과. 아까 그걸 이렇게 이제 또 아까는 그래프 나타내준 거고, 또 이렇게 이제 테이블도 나타내준 거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서치 전후 신체적 변인의 혼합 전략 분석 결과. 자, 명상 집단은 사전 검사 0.24고, 자, 사후 검사는 0.1, 그리고 이제 평균은 0.02. 보시면 이제 통계 집단은 0.16, 0.1, 0.27. 별 차이가 없다는 걸 보시면 여기서 딱 보이죠. 그리고 이제 정서 상태도 0.53, 0.20, 0. 그리고 이제 통계 집단은 이렇게 보다시피 별 차이가 없고, 지금 여기 보시면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P값이라는 게 유의 확률이라는 게 예전 간단히 말씀드리면 차이가 나는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그럼 차이가 이제 차이가 있을 거는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차이가 없어. 그런 걸 수치로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이게 P값은 여기 낮은 것으로 좋은 거죠. 낮은 것으로 이렇게. 그리고 P값을 보시면 여기에는 낮은 것은 0.25라는 것보다 훨씬 0.06을 가까운 것이 내가 원래 예측했던 거를 그대로 실현됐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연구 결과는 신경생리적 변인 통계 결과는 자, 체온 맥박 해볼 텐데 체온이 이렇게 이제 명상 집단 이렇게 있고요. 자, 또 통계 집단도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게 이제 체온은 별로 이렇게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맥박도 72.4, 이건 조금씩 줄어들죠. 명상하면 맥박은 좀 돌뜨리문하게 안정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통계 집단은 이렇게 78.5, 78.19, 76.15 이렇게 큰 차이점이 없고, 그리고 혈압은 명상 집단은 수축시 135.42, 130점, 그다음에 128 이렇게 조금 떨어졌고요. 그래서 통계 집단은 134, 134, 133 별 차이가 없고 그걸 나타내주고 있고요. 또 혈압도 확장시 혈압 명상 집단 86.28, 86.84점 조금 요거하고 비슷하고 조금씩 떨어졌고요. 여기는 84.1, 86.1, 84.1 별 차이가 오래 올라간 적도 있고 이걸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연구 결과 신경생리적 변이 통계 결과는 뉴욕 피드백은 이렇게 델타파, 세타파 쭉 이런 것들에서 모두 명상 집단은 사전 사후 검사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고 사전 추수 검사 평균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점점 좋아졌다는 얘기고요. 통계 집단은 사전 사후 추수 검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 추수 검사의 명상 집단은 통계 집단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평균 점수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형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은 생리적 현상에서 효과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제한점을 누가면 그분들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후배들이 다음 사람들이 연구를 하게끔 제안해 주신 거겠죠. 자, 본 연구에서 인용된 만성 통증 환자의 수가 외국의 연구에 의존하고 있고 대부분 다 선행 연구가 거의 다 외국 거더라고요. 그래서 또 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제 마음챙김 명상 자체가 미국에서 가져온 거니까 국내 조사가 전무한 상태에서 국가에서 관리할 정도의 만성 통증 환자 집단에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로 추가적인 환자를 모집할 필요가 있고 이들을 대상으로 추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장기적 연구를 통해 심리 치료를 받은 환자 중에서 재발률 감소가 되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인적으로 더 지켜봐가지고 재발률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보겠다는 거고요. 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 만성 통증이 전반적인 부분으로 연구가 되었지만
더욱 세분화하여 본 프로그램을 운영해 그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뭉뚱그려서 만성 통증 되는데 요통이 될 수도 있고 변비통이 될 수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그걸 더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또 나오는데 연령대들 이렇게 골고루 할 수도 있는 거고.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많고, 요 정도는 우리가 뭐 하자니 뭐 너무 힘들죠. 그래서 뭐 연구비를 받아서 한다든가, 그래서 제대로 하면 더 좋겠죠. 자, 본 프로그램이 다양한 방법들, 뭐 바디 스캔이라든가, 마음 챙김 명상, 하타 요가, 호흡법, 점진적 이완 훈련법, 아까 8개 쭉 있었죠.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구성된 복합적인 통합 프로그램으로 어떤 세부적인 독립 변화에 의해 의한 효과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 마음챙김 명상을 해서 그런지 하타 요가를 해서 그런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좋아진 거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는 얘기죠. 뭉뚱그려서. 자, 그래서 장점은 요건 이제 제가 한번 해본 거고요. 아까 그까지는 이제 요약을 한 거고요. 요약을 한 거고. 국내에 없었던 만성 통증 환자들을 위한 심리 사회적 개입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효과성을 검증했다는 것. 또 심리 치료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기존 연구들이 활용하고 있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뿐만 아니라 생리적인 측정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요걸 보고 참 제가 원래 이제 뇌교학과에서 신진영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뇌파 검사, 측정 맥파, 심판 다 있더라고요. 그 기구가. 그래서 제가 추진했었던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저는 그런 거고. 그래서 요게 딱 좋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딱 치수로 나타나니까. 그리고 먼저, 치료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 사후 시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종료로 3개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서 계속 추적 연구함으로써 연구 효과가 일시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추수검사까지 했다는 거고요. 자, 근데 더 좋다면 이제 뭐 6개월에 더 한다든가 그럼 더 좋겠죠. 통합의학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거. 자, 저도 사실 여기 이제 관심이 있는데 우리가 이 좋은 단합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는 큰 대형 병원 같은 데 가면 암센터라든가 그거 매치가 된다면 아주 좋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를 개발해가지고 우리 지금 아까 8개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만들어가지고 딱 그걸 아주 만들어가지고 근데 들어가면 분명히 효과가 좋거든요. 여기 보잖아요.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적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고요. 자, 그래서 KMBSR이 심리적 증상에 미치는 효과적 프로그래밍을 진행했다. 여기 이제 이분이 심리학적인 게 심리학까지 심리적 측면까지 오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적 명상 프로그램이 사회 및 기업체 직원의 심리적 안정과 통증 완화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거. 자, 그럼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도 회사분들도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 통해서 그럼 이제 일의 능률도 나오겠죠. 그런 점을 고쳐주면. 자,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통해서 추후 연구 분야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 단점은 굳이 찾자면, 이거 뭐 아주 훌륭한 논문이지만, 자, 개념적 틀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X 변수 있고 Y 변수 있고, 중간에 이제, 종속 변수가 있고, 중간에 조절 변수도 있고, 매개 변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잘 활용한다면 더 좋은 게 돼.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개념적 틀을 이루기 위한 이론적 배경이 열악함.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만성 통증 기준이 없음. 이게 만성 통증이 뭔지, 요통인지 변비통인지 그걸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저 척도들의 신뢰도 타당도 제시되어 있잖아요. 신뢰 타당도 보시 뒤에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종속변수 세 가지 변이들에 대한 기존 문헌 언급되어 있지 않음. 그러므로 내용 타당도가 확보가 안 됨. 그래서 연구 가설, 문헌적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개념적 틀. 그러니까 원래는 문헌적 연구가 제대로 되려면 앞에서 하신 분들이 해서 정확히 이론적 근거 내가지고 맞았던 것들을 그걸 써주면 더 좋은데, 그래서 자기가 만든 개발 프로그램이라는 거 그런 거는 꼭 사전에 자기가 예행연습 다시 한번 실험을 해가지고 거기서 정통성이 확보되면 신뢰도와 타당도 형성되면 그때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전에는 마음챙김 명상 없었으니까 여기에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단점 연구 대상이 실험 집단 21명, 통제 집단 20명을 시작하였으나 자료 분석 시 실험 집단 1명이 자료 부실로 자료 분석 시 20명의 연구 대상을 굳이 따지면 이건 괜찮겠는데
판명이 없다는 걸 구체적으로 명시를 어떻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좀 없었던 것 같고요. 시험 집단 대상자 20명 너무 작다. 제 생각에 한 30명 이상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하는 거고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이 확보가 처음에 안 됐다는 거. 그래서 뒤에 또 더 자세히 나오거든요. 비교 집단이 하나만 더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만약에 단학 명상하고 국선도하고 비교했어. 근데 거기 하나 더 마음 챙김이라고 또 마음 수련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는 운동과 호흡이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국선도는 좀 운동 쪽에 많이 치우쳐 있고 약간 마음 챙김은 마음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비교했을 때 어떨까? 현실이 어렵겠지만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제시를 해본 거고요. 그런 이제 그래서 이제 연구 절차는 연구팀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재구성 프로그램의 신뢰도 타당도 검증이 안 돼. 그래서 그 전에 누가 했다면 그 신뢰도 타당도가 더 정확한 걸 했더라면 더 좋겠지 않은가라는 말씀이고요. 테스팅 효과, 측정 도구라든가 측정 영향이 연구에 미칠 영향 제거해 봐야 함. 이런 것들이 측정 도구도 옛날 걸 했다든가 그랬을 때 최신 게 아니라든가 약간의 사실 우리가 맥박 같은 거 쟀을 때도 조금 전에 쟀을 때하고 나중에 이제 또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찾자면 또 내적 타당도 검증 안 돼요. 내적 타당도 이런 거 예를 들면 검사의 효과라든가 측정 도구라든가 측정 요원 효과, 대상과 선적 이런 것들이 내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거고요. 외적 타당도는 시험 결과를 어느 정도 일반화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 이런 게 이제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게 진짜 남들이 공감이 갈 것인가? 이런 걸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측정 도구는 사용된 모든 척도가 정확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존 신뢰도 타당도가 언급이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했는데 했던 논문이 있었다면 그렇게 명시해주면 더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죠. 또 신경생리적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혈압, 맥박, 체온 검사, 뉴로 피드백 검사가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요. 왜 했는지, 맥박 검사 왜 했고, 혈압은 어디에 줘서 한 거, 체온 검사 왜 했는지를 정확하게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봤더니, 내가 나중에 있는 본 거예요. 봤더니 280페이지는 돼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 보기 전에 제가 읽었는데, 논문에는 예, 논문에는 아주 자세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최근 제가 이거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제가 다 연구해봐도 있더라고요. 빼봤더니 있더라고요. 자료 분석은 프로그램 실시 전 시험 집단과 통제 집단과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으나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안쿠바 공변력 분석 실시했다고 하였음. 그러나 안쿠바 분석 내용이 전혀 다뤄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문헌이 1970년대 자료 활용, 인용 페이지 누락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최근 3년 미만의 연구 자료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래된 오래된 것들을 많이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럼 참신성이 뒤졌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 그걸 좀 말씀드린 건데, 최근 3년에 된 게 있으면 더 좋겠죠. 찾아본다면. 그리고 또, 용어 통일이 안 되고, 이거 굳이 제가 따져본 거예요. 이거 큰 문제는 없는데, 대인 예민성이라고 했다. 어제 또 대인 민감성이라고 했다. 용어의 통일성이 좀 이렇게 안 맞는 경우도 있다는 걸 한번 찾아본 거고요. 네. 근데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대안 제시해요. 개념적 틀을 확보하게 하는 작업. 그래서 우리 개념적 틀이 확보하게 되려면 우리가 보통 너무 50편 이상 읽으라고 하잖아요. 읽다 보면 읽으면 독립변수는 뭐고 종습변수는 뭐고 그럼 중간에서 매개변수 뭘로 쓸 것인지 그게 이제 대충 저도 사실 이 논문만 4번째 강좌 듣는 거거든요. 교수님한테 듣는 2번째고 그래서 보니까 처음엔 저도 하나도 몰랐었어요. 논문에 큰 관심도 없었고 근데 듣다 보니까 우리 10시간 안 했는데 가랑비에 어쩌듯이 살금살금 젖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뭔지 쓰라면 잘 못 쓰지만 뭔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교수님이 보이고 그래서 네 강좌 들을 때 더군다나 이걸 다시 한번 하다 보니까 다시 다 복습했어요. 그 전에 했던 거를 한 며칠 동안 이것 때문에 많이 좀 복습을 했는데 무지 큰 공부가 됐어요. 이거 때문에 다시. 그래서 근데 보다 제가 가장 느낀 게 뭐냐면 왜 교수님들이 항상 문헌 고찰을 하셨냐 했더니 진짜 50편 이상 읽으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사실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는 리스트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얘기에 대해서 찾아보지 않고 어디서 봤냐고 물어보잖아요. 아직 자세히 안 된 거거든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논문을 찾는 자체가 벌써 공부예요. 그럼 한 30편 떼어놓고 놓으면 언젠가 얼마나 놓고 생각날 때마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지만 일단 너무 빼는 것부터. 제가 처음 그 전에 뭐 침뜸이라든가 이런 명상 같은 거 많지 않은 줄 알았어요.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마음생기 명상만 가지고 어떻게 해놨냐면 이것만 가지고 마음생기 명상만 논문만 가지고 그걸 다 분석해놓은 논문이 있더라고요. 리뷰죠. 예예예. 아, 그러면 또 분석되는 게 있고 무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논문에 관심을 준다면 너무 쉽다는 거. 아, 쉬울 것 같다는 걸 느꼈어요. 혼자 걱정하면 되는 게 아니라 찾아보면 된다는 것. 그걸 제가 확실하게 느꼈고요. 네. 그리고 또 연구 대상은 연구 대상 실험 집단의 사이즈는 20명은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숫자이므로 3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이론이겠죠. 이제 전번에 이제 교수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렇게 안 해도. 근데 이게 안 돼, 많이. 이제 30 이상은 좋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도저히 하기 좀 힘들겠죠. 네. 그게 원칙입니다. 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되고 처음에 출발할 때. 처음에 이제 우리 구할 때도 사실은 랜더마이징 완전히 누굴 하는 것보다 그냥 아마 무작위 됐을 때 그게 진짜거든요. 그게 제일 좋은 통계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이제 그런 것도 말씀드린 거고요. 두루두루. 다음에 실험 연구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실험 집단, 통제 집단, 비교 집단을 연구해야 하므로 비교 집단도 추가해야 함. 자, 아까 말씀드린 하나 더 하면 더 좋고요. 연구 대상 성별, 연령대별, 업종별로 표본 추출하여 이들 변수 간의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면 보다 차원 높은 연구가 될 것임. 그리고 연구 절차는 새로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 타당도를 확보하고 또 측정 도구, 측정 영향에 대한 테스팅 효과를 제고해보고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확보해보고 또 측정 도구는 모든 척도들의 정확함을 증명하기 위해 기존 신뢰도와 타당도까지 제시해준다면 아주 금상첨화겠죠. 그 자료 분석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 확보를 위한 앙코바 공변형 분석에 대한 분석 내용 보완했으면 좋겠고 기타 참고문은 최신 것을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연구 논문 작성 시 용어를 통일하고 논리적인 틀로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저는 나왔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본 논문을 갖다 소개시켜줘서 좋았고요. 아까 제가 이제 뭐 생각나는 대로 이제 쭉 말씀드리는 건데, 이 테마를 갖고 그러면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라든지 진전시킬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전 두 가지 요거 아니면 하나 침뜸, 예, 뜸을 가지고 저걸로. 근데 사실 저기 조남 교수님하고 얘기가 돼가지고요. 그 인산 비밀의 뜸이라는 문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뭐좀 300만 원짜리 따오셨더라고요. 제가 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더니 그냥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한번 하시는 게 어떻겠나 해서 그것도 한번 두루두루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선도문화재 내고 뭐 논문 이걸로 할 수도 있고 나중에 그럴 수도 같이 할 수도 있고 저는 둘 중에 하나 사실 저는 김산 김일은 부분도 좋고 또 하나는 김남소 뭐 요즘에 뜸을 한 8개월째 뜨고 있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에서 그 김남송의 의철학 철학이 있거든요. 그분이 그에 대해서 한번 꼭 해드리고 싶은 느낌이 들죠.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분에 대해서 많더라고. 김남송 그 논문도 엄청 많더라고요. 또 둘 중에 하나 저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예, 아니 뭐 좋습니다. 예. 뭐 뜸을 하든지 아니면 왜냐면 이걸 갖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걸 한다고 이제 전제로. 근데 뭐 사실 똑같아요. 예. 침뜸을 해갖고 하는 거나 뭐 마음 챙기기로 하는 거나 똑같은데 아마 이걸 발표 준비를 하시면서 좀 굉장히 발표 잘하시고 그다음에 논문을 갖다 여러 번 보셨기 때문에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 아시고 그에 대한 이제 대안이라든지 어느 게 이 사람이 좀 빠졌구나 그걸 갖다가 느끼셨기 때문에 그 외에 거꾸로 논문을 찾아보니까 거기 이론적 배경이 다 많더라 이렇게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쓰기 전에 한 편 내잖아요. 이제 뭐 학회지에다 한 편 내면은 그거는 이제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사실. 여기 심리학회지에 이제 낸 거지만은 압축시킨 건데 그거를 이제 더 살을 붙인 게 이제 논문 형태가 되는 겁니다.
뭐 아까 이제 지적을 잘 하셨지만은 그 하타 요가 뭐 저기 프로그램에 이제 마음챙김 프로그램 그 8회차가 나왔는데 하타 요가가 그냥 거기서는 6회에 하타 요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논문에서 봤을 적에는 몇 페이지에 걸쳐갖고 할애를 했겠죠. 예. 상세하게. 그림까지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적 배경이 이제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 대신 여러분들 이제 양을 늘피느냐, 양을 좁혀갖고 학해져야 되느냐, 어떤 게 더 어려운 것 같으세요? 좁히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좁히는 게 더 어렵습니다. 양을 늘리는 거는 마음껏 쓰면 돼요. 네. 근데 그 줄여가고 학해져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그 숙련이 되면서 그러니까 말을 그 뭐랄까 좀 압축시켜갖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훈련이 돼야지 이제 학회지에 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 그 이승용님이 논문 제목을 갖다 이렇게 정하고 그랬지만은 여기 그 논문 세미나나 여기서 이제 그 논문 쓰신 분들의 가장 주제는 뭐냐면은 기계과학화예요. 그걸 갖다가 아주 단면적으로 보여준 그런 그 논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계과학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여기에서는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척도가 뭐 신체적인 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서적인 면이라든지 그러니까 거기에 또 부족해 갖고 그 뇌파까지 거기 다 동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구색을 다 맞추게 그렇게 해갖고 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척도로 해갖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문지 이걸로 이제 척도로 내고 그다음에 생각적인 방법. 그래서 제가 그 저번 시간에 요즘 안 오셨지만 박명선님이 그 과연 그 혈액하고 소변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과연 뭔지 알고 싶다 그래갖고 제가 여기 좀 뽑아왔어요. 60자에서 각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수가도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검사도 있고 뭐 싼 검사도 있고 그러는데 보니까 이제 그 면역 같은 경우 면역하면 이제 백혈구 수치를 갖다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백혈구 안에 림프구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뭐 화상구, 호용구, 호중구 뭐 이런 수치를 갖다가 그다음에 뭐 이뮤노글로빈 A서부터 5가지 그걸 다 측정할 수 있는 게 불과 돈이 한 아까 보니까 어느덧 5,00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한번 측정하는 혈액을 채취해갖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면역의 데이터를 갖다가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을 해갖고 이거 보시면 이거 한번 여기 발표할 때 보여드릴 테니까 각 항목이 다 있으면서 그 수값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는데 어떤 걸 측정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얘기를 해갖고 과연 오늘 같은 이제 포인트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제 오늘 이제 측정한 척도가 저도 좀 볼게요. 척도가 10페이지. 그러니까 심리적인 변인이 있어요. 심리적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신체적 변인이 있는데 통증 질문제하고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인 것들 있죠. 뭐 혈압, 맥박, 체온. 아까 이승용님도 뭐 이런 걸까지 이렇게 측정을 하냐 이랬는데 뭐 그걸 갖다 또 보완하기 위해서 뇌파가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스트레스다 그러면은 그 스트레스를 갖다 측정하는 호르몬 있죠. 코티졸. 네. 코티졸 항목을 갖다 여기다 하면은 뭐 완벽하게 되겠죠. 네. 뇌파도 들어가야 되지만은 뇌파를 빼고 거기다 이제 코티졸 호르몬을 갖다가 더 측정하면은 앞에 있는 정서적인 면하고 생활적 방법하고 이게 딱 아구가 맞겠죠. 그 다음에 그 아까 지적을 잘 해주셨지만은 이게 만성통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만성통증의 개념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여러 가지가 많을 거예요. 두통도 있을 거고 요통도 있을 거고 생리통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에 따른 그 여러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을 다 만들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국형 마음챙김, 뭐 챙김 명상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과연 그 프로그램을 짰는데 이거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타당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 의문이 오잖아요. 한 예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이거를 갖다가 이제 만성 통증의 그 세 분화로 나눠진, 그러니까 너무 브로드하게 하는 것도 좀 그래요. 난 두통만 보겠다. 그래서 트라우마, 네. 뭐 요통은 요통, 그 여성은 생리통도 있을 거고. 그랬을 적에 우리 네오 명상 그 프로그램을 거기다 더하는 거예요. 대신 그 네오 명상 프로그램을 할 적에는 그 사람들이 적합성에 맞게끔 해야겠죠. 뭐 가령 저는 그걸 잘 모르겠는데 이제 여성이 이제 생리통인데 뭐 생리통이 막 유발한 상태에서 뭐 진동을 갖다가 막 시킨다든지 무리하게 네. 뭐 그런 거는 그 질적 연구를 해갖고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아까 질적 연구 그 논문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어떤 그 요법에 의해서 만들려는 그런 수련 프로그램을 일단은 한번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해보셔야 돼요. 짜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일반 평회원들한테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직접 아주 수련된 사범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범들한테 요청을 해갖고 뽑아내서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과학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물론 이런 척도 측정은 좋지만 척도는 이 수련을 갖다가 잘했다는 걸 갖다가 꼭 보이기 위해서, 이게 보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우선은 뭐냐면은 수련이 잘 돼야 돼요. 그죠? 수련 프로그램이 잘 돼야지 뭐 정서죽도 좋고 뭐도 좋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잘 짜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내교육 프로그램이 무려 300가지가 많고 많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초이스 하셔갖고 거기에 맞는 대상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포항제철, 뭐 이분이 이제 근무하는 데가 그쪽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포항제철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을 이제 타켓으로 해갖고 하셨죠. 근데 그분을 그쪽 대상자를 타켓으로 좋아요. 왜냐면 좁히면 좁힐수록 좋아. 이렇게 넓히는 것보다 가지를 쳐갖고 대상자는 어디? 중학교 여학생 이렇게 좋죠. 그 다음에 만성 통증 중에서도 만성 통증 여러 개 있는데 얘네들이 생리통을 치유하기 위한 대체요법으로, 이건 대체잖아요. 약물로도 하잖아요. 그거 뭐 생리통 뭐 사리도나 이런 거 하나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은 이제 선호를 안 하니까 대체요법으로 그걸 선택을 해서 제한점을 갖다가 해주는 거죠. 그럼 굉장히 멋있는 논문이 되는 거죠. 그렇게 좁혀갖고 하세요. 스페시픽하게. 자, 이런 그 지금 여기서 나온 그 마음챙김 명상이 이 사람이 이제 개발을 한 건데, 우리 학교에서도 이런 그 척도를 만들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제 그 BQ 검사라고 해갖고 나왔습니다, 예전에. 그죠? 아시는 사람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저기 이승용님이 오늘 발표하신 것처럼 과연 이게 밖에 나가서 사회 전반적으로 이 척도를 사용할 수가 있겠느냐. 그게 이제 그 초등학교 그다음에 그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게 확보가 안 됐어요. 그래갖고 그게 이제 타당성이 있거나 뭐 크롬바 알파 개수가 있으면은 우리는 마음대로 이제 그거 가지고 와갖고 여기다 이제 쓸 수가 있죠. 수련법 하면서 척도.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죠.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측정을 하는데 아까 이제 비교 집단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이제 네오 명상 수련, 그 다음에 통제 집단 이렇게 두 개만 덜렁 하는 것보다는 하나 뭐 비교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초창기 논문들 보면 이 비교 집단이 너무 택도 없는 집단들만 놔둔 게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통제 집단은 아예 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네오 명상 수련, 그다음에 뭐 비교 집단을 그냥 뭐 운동 비슷한 거 한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차이가 있는 건 뭐 뻔하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전 시간에도 이제 3교시 그러니까 면역 그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니까 다른 논문도 많이 봐야 되는 게 요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도에 따라 갖고 나눴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센 거, 그 다음에 강도가 중간, 그 다음에 밑에, 그 다음에 통제 집단. 이런 식으로 만성 집단도 뭐 연단이라든지 강도를 세게 하면은 난 그걸 참 시원해. 근데 연단이 빼지고 이제 강도가 줄은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도 디자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교 집단 굳이 여기서 둔다고 그러면은 뭐 이게 되려나 모르겠는데 이런 만성 통증을 없애기 위한 약물 치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또 여기 심리 치료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심리 치료 같은 경우는 가장 그 스탠다드한 치료예요. 그래서 비교 집단을 아예 심리 치료를 갖다 넣어. 그래서 내용 치료하고 그 기존에 하고 있는 심리 치료하고 비교를 해서 효과가 비슷하면 좋고 더 많으면 더 낫겠죠. 아까 말씀하신 통제 집단하고 실험 집단의 동작의 강도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몇 등급 나눠서 한 거 그렇게만 하고 비교 집단이 없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셨나요? 그렇죠. 비교 집단은 없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디자인할 수도 있고요. 예. 여러 형태로 할 수가 있는데 또 지금 얘기한 게 심리치료는 여기 그 만성치료, 그러니까 만성질환을 갖다가 보편적으로 그 사회적인 개념에서 치료를 하는 가장 대체요법에서 우선으로 써요. 그러니까 약물요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심리치료 이 두 가지죠. 이건 대체요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체요법의 한 가지를 마음챙김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과연 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심리치료하고 비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이 논문에 뭐 여러 가지가 그 커버가 안 된 게 CD를 주거든요. CD를 주고 그러니까 주 2회를 실습을 시키고 집에 가서 CD 딱 주면서 야 이거대로 해라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 사람이 가서 쓰고 실습일지를 쓰고 주는데 과연 뭐라고 써서 좋지? 라는 그게 퀘스천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좀 횟수를 좀 많이 하고 좀 타이트하게 봤으면은 좀 더 좋은 효과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 2회보다는 집에 가서 하던 것보다는 뭐 주 5회나 이렇게 같은 직장 사람들이니까 네, 그렇게 하고 좀 일으키는 게 어떤가. 네. 그래서 자기 보고식이 굉장히 난점이 많아요. 여기 보면은 다 유의미하거든요. 데이터가 그죠? 다 유의미해요. 불과 유의미하지 않은 게 뭐냐면 맥박. 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 운동의 강도의 스탠다드 척도는 뭐냐면은 맥박하고 이제 심장 그 횟수 있죠. 그러니까 150회 뛰면은 강도가 센 거고 숨이 차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산소 그 소모량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네, 그런 게 나오죠. 예. 그 양에 따라 강, 중, 미약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하다고 해갖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도 수련을 하시지만은 강한 거 좋으십니까? 우리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다서론에 나오지만은 근육 이완하고 이제 뭐랄까 좀 나이 먹어서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기적 감각을 느끼면서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거지. 엄청나게 뭐 힘을 아까 요가 프로그램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엄청나게 힘을 쓰고 그런 운동일수록 면역력은 더 떨어져요. 면역력이 좋을 줄 아는데 더 떨어집니다. 다음에 뭐 생화학적 방법은 그 설문지를 하는 것도 그러지만 생화학적 방법은 여러 가지 뭐 척도가 많아요. 아까 코티졸 얘기했지만은 또
다른 거는 이제 면역력을 아예 보는 것도 있죠. 면역하고 스트레스 지수하고는 틀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면역 지수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비교 집단은 잘못 디자인한 게 아주 녹음되네. 녹음 잘 끝났네. 자, 어디 뭐야? 에이, 그냥 하자. 우리 뇌파진동 실험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집단이 뭐였냐면은, 이런 명상하고, 그 다음에 요가하고 이렇게 세 개를 비교했는데, 네, 그 가장 못다고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논문들을 적었는데 별 차이가 없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걔네들이 이기기 위해서 우리 걸 갖다 돋보이는 것도 좋지만은 그렇게 돋보이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차라리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강약 운동량을 세게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비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공격을 좀 덜 받는 뇌에 돋보이려다가 오중간 하잖아요 좀. 그렇다고 또 비교 집단은 너무 그냥 하는 것도 좀 그렇고. 뇌파진동 요가 영상. 영상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발표하면서 참 우려를 했던 게 비교적 최근 논문이에요. 가급적 최근 논문을 갖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2009년도 논문이고, 그 다음에 아까 지적을 했지만 참고문헌이 진짜 오래된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최신판 논문을 갖고 와서 발표를 해야지 그걸 근간으로 해갖고 뒤에 참고문을 갖다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게 그것도 나중에 여러분들 그 학회제 메시지에 하나의 페널티예요. 너무 옛날 데이터를 갖다 썼다.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최근 논문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 이승용님이 이걸 테마로 해갖고 이제 쭉 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뒤에 참고문헌을 갖다가 더 권하는 게 약물 치료, 그 다음에 심리 치료, 이걸 좀 비교를 해갖고 이론적 배경으로 하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뒤에 1991년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시면 되고요. 이분도 우리 논문에 썼지만은 이런 마음 챙김 명상, 우리가 이제 매우 명상 수련 이런 걸 하지만은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이분도 여기다가 이제 짤막하게 얘기를 했지만 서론에 바깥으로 떠도는 산만한 마음을 나 자신의 몸과 감각 그리고 생각에 집중하는 명상 훈련을 하고 나면 깨어있는 마음도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갖고 김정석, 안상석, 한성렬 이렇게 참고문을 뒀어요. 저기 362페이지. 여러분들은 우리 양적 연구를 만약에 하면서 매우 명상 이걸 갖다가 생각하시면은 이걸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총장님이 이제 만든 것도 베스트 5를 만들지만 거기에 가장 녹아져 있는 게 뭐냐면 뭐 신체적으로 좋은 것도 좋은 거죠. 예. 신체적으로 좋은 거는 뭐 딴 거 없습니까? 딴 것도 신체적으로 좋아지지. 근데 그걸 빌려갖고 의식을 갖다 확장을 하는 거잖아요. 영혼을 깨우고.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프로그램을 짜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뭐냐면 베스트 5예요. 저는 베스트 5가 가장 우리 내교의 프로그램의 근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녹아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에 따른 각 약도가 틀려야죠. 대상도에 맞게.
물론 이분이 그 검증이 안 된 거지만 프로그램을 1회차부터 8회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는 그 대단한 노력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소위 말해서 뭐 KMBSR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 표 363페이지 표 2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한다든지 질적 연구에 문헌조사가 다 이루어졌던 거예요. 다시 요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이 여기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보면 실전 연구에 대한 이야기는 양적 연구에 대한 결과가 보이는데 실전 논문에는 좀 실전 연구에 대한 여기 다 인터뷰한 것도 있고, 예, 그런데 보통 좀 질적 연구에서는 이런 거 통계가 더 많이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질적 연구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편견해졌는 게 저는 질적 연구도 한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우리가 편견해진 게 질적 연구하고 이런 걸 통계를 안 내는 걸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질적 연구에서도 할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좋습니다. 네, 더 좋은 거고 그러면 증빙이 되니까. 근데 거기서 요걸 보니까 추릴 때 양적 연구식을 추렸을 뿐이지 거기가 다 돼 있는 거야. 다 돼 있는 거야. 맞아요. 네, 그거죠. 그거는 이제 빼먹고 예. 논문에는 나온 거죠. 예, 추린 거죠.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좋을 거예요. 활용을 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양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고 질적 연구하고 양적 연구를 같이 믹스해갖고 물론 이 학회지에서는 그렇게 내면은 그 뭐라 그럴까 타켓이 2개이기 때문에 예. 페널티를 못 줘. 리젝트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줄이고 표만 이렇게 쓴 거죠. 그거보다는 그거를 갖다가 효과를 보기 위함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손쉽게 하려고 그러면 패키지를 2개 냈었겠죠. 질적 연구한 건 남겨. 그다음에 양적 이거 한 건 이거 한 건. 2개를 냈었겠죠. 이렇게 하고 뒤에 그 제한점이 여러분들이 응용해갖고 할 일이 많아요. 제한점이 이분이 잘 지적을 했습니다. 그 슬라이드를 아예 보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논문 쓸 적에 나 이렇게 황당하게 생각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제한점을 이렇게 뚫어지게 보면은 거기서 자기 할 일이 생기면서 그렇게 모디파이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현재 슬라이드부터. 네. 자, 여기 제한점을 보면은요. 자, 이게 대상자 얘기입니다, 대상자. 여기는 그냥 하는 수 없이 주위 근처에 있는 포항 제철에 다니는 근무하는 사람들만 뽑아갖고 한 건데, 진짜 국가가 관리할 정도의 아주 중증 환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거 한 거 없잖아요. 여러분은 하시면 되죠. 그렇죠? 물론 그런 아까도 이제 얘기했죠. 만성 질환이 뭐 여러 가지 패턴으로 나누지만은 그게 이제 문제점으로 나왔지만 만성 질환의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그건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튼 그 어플라이를 하는데 아예 이제 그런 환자를 가진 사람한테 이 프로그램을 한번 도입해보고 싶다. 그 얘기예요. 이 첫 번째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제 심리치료를 받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심리치료에 의해서 만성질환을 갖다가 치료를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요 프로그램을 갖다가 도입을 해갖고, 재발률이 감소가 되는지 한번 검증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도 추수검사가 이제 3개월에서 딱 끝났는데, 3개월 더 이상 6개월 동안 할 수도 있어요. 원래 6개월까지 하는 게 더 낫죠. 이게. 자, 여기 나왔죠. 통증의 전반적인 부분으로 연구가 됐지만 더 세분해서.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다 캐치해갖고 이 논문을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은 되는 거죠. 이거 이 회기는 왜 쓰는지 모르겠는데 경제적 부담이 너무 그다음 올려달라고. 경제적 부담이 크다. 내포 원장가면 그것 때문에 그랬나? 왜 그렇지? 다음에 높은 가격에 달라고. 그 다음에 이것도 포인트인데요. 다양한 방법들. 복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 우리 심리치료가 대세다. 그럼 심리치료만 하는 부가 그 다음에 심리치료에다가 우리 네오피드랑 같이 병행을 해갖고 믹스한 거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복합적인 거. 바디스킨이 난 잘 모르겠는데 남성의 자기 봐요. 흡수하는 거. 그걸 자기 바로 그 스킨에 네, 뭐 머리, 배, 스캔하듯이 마치. 아, 우리 진동한테 그러지 않아요? 멘티. 그쵸. 네, 우리도 다 했어요, 다. 우리께 더 좋아요. 매번 한다고 하죠. 네. 제가 이제 그 마음심명 읽어봤는데요. 우리께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공원 어르신들은 내가 진동 되게 싫어요. 이게 무릎이 아파서 그런지 이거 하라고 하면 안 하더라고. 딴짓하고. 그래서 뺐어요, 저는. 그게 또 좀 이렇게 약간 그런 메시가 전 남자들한테 그걸 해보라고 했는데요. 네. 수련 안 하는 이게 좀 이렇게 전달하는 측면에 좀 그런가 보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느끼는 게 이거 진짜 자기가 수련시도 안 하면은 이거 논문 쓴 거 다 헛거라고 생각이 돼요. 나중에.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냥 무턱대고 남 논문 보고 진동 좋은데 진동 넣는데 막상 해보니까 네.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봐도 저거 한 게 특히 저기 어머님들이 그러는데 이 무릎이 현찮으니까 진동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흔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흔들어야 되니까 이게 아픈 거예요. 막. 네. 그 정도가 아프고. 네. 남자들은 안 움직이기에 좀 그 심리를 그렇게 좀 포함이 됐어요. 아이고 남자는 또 어떤지 알아요? 끝에 이제 마무리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두 곳이 짝지어갖고 치라 그러면은 되게 싫어해요. 내 몸을 왜 만지니? 그래서 그것도 다른 프로그램에 졌거든요. 서로 활공해주기. 근데 그게 통하는 게 아니라. 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다 좋은 줄 알았더니 자기는 고집이 때 몇 년 동안 살았는데 내 몸을 절대 안 만져. 네?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이렇게 집에서 그게 여러 사람은 있어. 그래요?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 하고 아이고, 싫어하는 처음에 왔다가 그냥 가버려요. 다음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자기가 해봐야지 체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다른 거하고 복합적인 혼합 프로그램에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해보면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만성 통증이 세분화돼갖고 되는 그 통증을 막아주는 그런 식품들이 있죠. 그거는 이제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여기 크게 만성 통증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를 적을지 모르는데 그것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훨씬 상승 효과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얘기했던 거 이런 걸 갖다 좀 참고를 해서 실험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이승용님한테 묻고 싶은 거라든지 그런 거 좀 얘기하세요. 없으시면 저기 제가 볼 때는 질적 연구하고 양적 연구들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직접 걔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빼서 보시면 돼요. 논문을. 예를 들어서 신혜수 교수님 거, 저도 권혜수 교수님